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오늘은요 목아파 10강입니다. 10강 경추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제대로를 알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 수박 겉핥기식의 자율신경 실조증 강의들이 너무나 많이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엄청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한번은 언급을 여러 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율신경 결국 신경의 얘기죠. 신경이 실조, 그죠? 신경에 문제가 와서 기능을 잃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신경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평소에 감각신경, 운동신경, 제가 신경을 많이 강조하죠. 왜냐면 구조의 틀어짐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받는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뇌신경도 마찬가지로 두개골이 찌그러지고 목뼈가 틀어지면은 뇌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도 마찬가지로 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우리가 허리 아프거나 목이 땡기거나 그죠? 손저리거나 엉치나 다리 밑으로 저린 그런 증상과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은 걸로 보시면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쉽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을 지배하는 신경은 크게 경추신경, 중추신경이요. 중추신경, 그 다음에 말초.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은 이제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예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따라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중추,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할 때 그 중추의 의미입니다. 중추신경은 바로 뇌하고 척수를 말해요. 척수도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시죠, 그죠? 자, 말초신경은 뇌와 척수를 제외한 손과 팔, 다리로 뻗는 말초로 뻗는 가느다란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오늘의 주제인 자율신경은 이 말초신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체성신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신경, 감각이 둔하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운동신경, 이것 또한 말초신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강의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언급하고 정신과 관련해서 약을 처방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그런 강의들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확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TV 방송에서 의사가 나오거나 유튜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자율신경, 그죠?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면 몸이 무겁거나 일어나기가 어렵고요. 손발이 차고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흔히 쉽게 피로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면증, 변비, 설사, 식욕분이 있으면 자율신경에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자율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흔히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자율신경의 문제인지 혹은 뭐 이게 간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또는 부신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갖다가 자율신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갖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율신경절이라고 해서 자율신경이 이렇게 모여있는 동글동글한 콩알 같은 모인 곳이 있거든요. 그 위치가 또 어딘가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척추가 있고 이게 이제 등 쪽이고요. 이게 등에 이렇게 한가운데가 이렇게 이 척추에 극돌기가 있는 이 부위가 등 쪽이고 이쪽이 앞쪽에 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장기가 여기 있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쪽이 앞쪽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이 척추를 봤을 때, 척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이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신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말초신경을 따라서 이쪽 배 쪽에 자율신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흔히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언급을 아예 않고도 설명을 합니다. 의사분들은. 근데 이제
이 자율신경절이 이렇게 안쪽에 배 쪽에 위치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을 때 흔히 교감신경은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있을 때 그 반응하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휴식이라든가 수면, 소화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따라오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뇌와 이게 척수인데요. 이 척수 라인 따라서 여기서 막 가지들이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가지가 있고 초록색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부교감신경, 여기는 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져 있죠. 뒤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 보십시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머리하고 이만큼이 이제 중추신경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이제 말초신경인데 말초신경 중에 그 일부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요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호흡, 또 혈액순환, 소화, 배설을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뇌에 직접적인 관여 없이도 뇌가 시키지 않아도 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자, 내 몸에서 목부터 시작해서 거의 엉덩이까지 내려와서 이 부위가 점선이 되어 있죠? 여기서 교감신경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뭐였기 때문에 교감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나오죠? 자, 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 척수 이쪽 근처에서 나오죠. 그리고 어디에요? 허리 일부하고 꼬리뼈 엉덩이 있는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곳이 위치가 겹치지가 않습니다. 겹치지가 않고 여기서 딱 나오다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겹치는 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겹치긴 하는데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그 해부학적 그림 설명 없이 교감신경의 역할은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기서 뭘 관장하고 부교감신경은 뭐 이렇게 안정을 취할 때 이렇게만 외우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핵심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신경이 위치한 이 부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뇌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곳이고 교감신경은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여기까지, 부교감신경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중간에는 부교감신경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신경도 구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흔히 보면 이제 어떤 병원에서 지금 이걸 따온 거거든요. 이렇게. 자, 뭐냐면 자율신경 실절증이란 해가지고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어지럼증, 불안증, 긴장감, 두통, 불면증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질환입니다. 자율신경계란 설명이 나온단 말이죠. 내분비계와 더불어서 심혈관, 호흡, 소화, 비뇨기계, 생식기관, 체온조절계, 동공조절 등의 기능을 조절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율적으로, 뇌에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놈들이 알아서 호르몬 분비하고 호흡하고 혈액순환 시키고 소화 배설을 알아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렇게 내 몸에서 어느 부위에서 기원이 돼서 교감신경이 나오고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건 아마 이번에 처음 아신 분들이 아마 99.99%일 겁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절증 판정받은 분들은 너무 많죠. 일단 뭐 공황장애 있다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뭐 이석증이 있거나 쓰러지거나 불면증 있는 분들, 우울증, 불안증 이런 분들 대부분 자율신경 실절증으로 판정받고 여기에 맞는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것이 과연 주사나 약만으로 치료가 잘 될까? 자, 여러분 자율신경이죠. 신경이 실조가 됐네요. 신경이 문제가 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경에 병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고치실 겁니까? 그럼 과연 주사나 약으로 신경이 고쳐지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주사를 놔서 약을 써가지고 신경이 고쳐지느냐?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사분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도 또한 10점 만점에 3점 치료냐 5점 치료냐 10점 만점 치료냐는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강의들은 여러분 그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두개골에 무게를 받치는 경추 7번, 경추 7개. 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그것 때문에 이제 20대 애들 중에서도 녹내장, 백내장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무지하게 늘어날 것이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이 엄청나게 앞으로 폭증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자, 그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부위는 지금 거의 뇌 속입니다. 뇌 속이고 경추 관련 다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나오는 위치를 보자면 흉추 1번부터 이렇게 해서 요추 3번까지 이렇게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이 뇌관이라고 하는 이 해골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쪽 중뇌와 연수, 그 다음에 이 밑에 척수죠. 요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천골 2번, 3번, 4번. 좀 더 밑으로 그림 잘못됐네요. 천골 2, 3, 4번이 좀 더 밑에 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곳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뇌관 부위 중뇌와 연수가 있는 이 부교감신경 이쪽 부분을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쪽이 문제 전체가 다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교감신경이 있는 이 부위라든가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이쪽 부위라든가 이쪽이 틀어져도 전부 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부위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이 중뇌 연수 뇌 쪽 가까이 있는 뇌에 붙어 있는 이 부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두개골의 무게를 받치는 경추 7개 특히 1번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이 두개골을 이 경추 아주 작죠. 이게 크기가 이 흉추나 요추 그다음에 천골에 비해서 이 경추는 크기가 작고 가볍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5kg 정도 이제 목을 앞으로 숙이면 한 30kg 된다고 그랬죠. 그걸 잡기 위해서 이 경추 뼈와 이 옆에 있는 목 근육이 단단히 지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 제가 경추 안 좋은 것 상태를 뒷목을 찍어서 혹은 동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죠. 뒤에도 그런 영상이 나올 텐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이 옆목 근육이 이렇게 소시지 가운데 보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 가운데 중간 도막처럼 도톰해야 되는데 여기가 목 근육이 확 패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머리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이 목 근육이 짱짱하고 도톰해야 되는데 이쪽이 도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뼈로만 지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 목이 바짝 말라붙어 버리고 위축이 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상부경추 1, 2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압박되면서 근육까지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 일단 흉추가 심하게 틀어져 있고 라운드 숄더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일자목 아니면 거북목, 지그재그 목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미 목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흔히 기본적으로 불면증과 브레인포그, 두통, 어지럼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이 안 좋으신 분들 C자 커브가 꺾이고 일자목이라든가 뒤로 목이 빠지는 역시자 커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경추 1번과 두개골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나는 지점이 특히 관절이 문제가 되죠.
이 뼈와 두개골 뼈와 경추 1번이 관절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어깨만 관절이고 이 고관절만 관절이 아니에요. 이 뼈와 뼈가 전부 다 관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후두과라고 적혀 있는 이게 이제 폭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밑에서 머리를 바라본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멍이 있죠. 이게 이제 대후두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여기서 쑥 빠져나오죠. 이렇게 예. 뇌가 있고 여기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뇌와 척수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연결되는 큰 구멍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이 꽉 차서 내려오는데 이 부위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왜 문제가 오느냐? 이 후두과 이렇게 강낭콩처럼 생긴 이 부위와 여기에 강낭콩처럼 생긴 이 부위가 아기가 딱 맞아서 이 뼈 위에 이것이 정확히 딱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골반이라고 할 때 이 천골뼈하고 이 척추가 정확히 딱 맞아야 척추가 바른 것처럼, 그런데 이게 틀어진 분들 되게 많죠. 마찬가지로 이 1번 뼈와 이 후두과 이 부위가 이 부위 여기에 정확히 안착이 되지 않고 틀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불면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고 브레인 포그도 다 그런 증상에서 비롯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그렇게 온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경추 1번과 이 두개골과 경추 1번이 아기가 잘 틀어진다. 즉 여기 후두가 여기 뾰족 튀어나온 거하고 얘가 아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반듯이 있지 못하고 휙 틀어지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이 체중을 이 머리의 무게를 정확히 얘가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주지 못하면 주변의 근육이 받아줘야 되고 인대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중심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장이 일을 못하면 밑에 과장, 대리, 인턴 죽어나는 거죠. 이해 가요? 그래서 이 부위가 잘 틀어지고 여기서 빠져나온 신경이 일단 압박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추, 바로 경추 1번의 위쪽에 있잖아요. 이게 경추잖아요. 경추 1번의 위쪽에 있는 여기서 나는 부교감 신경이 이 두개골과 경추 1번이 아구가 안 맞으면서 벌써 틀어지면서 이쪽에 문제가 옵니다. 벌써 1번과 이 두개골이 안 맞으면 이 손에도 문제가 오고요. 이 뇌관도 문제가 오고 이 뇌 쪽 전체가 문제가 옵니다. 두개골이 또 제가 찌그러지고 안면 비대칭까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이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신경은 그냥 신경이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신경 주사 맞는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틀어진 부위를 제대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번처럼 목이 틀어져 버리면,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부위와 안 맞죠. 이렇게 틀어져서 실제로 보면은 이 목이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사의 스텝처럼 이렇게 틀어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두개골과 경추 1번이 벌써 맞지 않아서 이미 이분은 이제 목 쪽에 문제가 많이 와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틀어지면은 자, 뇌에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와요. 이 척수인데, 자, 이것이 획가닥 틀어지고 이게 안 맞으면, 이 부위가 아귀가 틀리면 중추신경이 꽉 눌리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죠? 중추신경이 여기서 목뼈가 휙 틀어지면서 이 대골공 여기로 빠져나오는 신경이 바로 이 신경이죠. 이 신경. 근데 여기서 경추 1번이 틀어지고 2번이 틀어지고 3번이 틀어지면은 이 신경이 벌써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온 신경뿐만 아니라 이 척수까지도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뇌까지도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 불면증이 있을 때 반드시 뒷목 부분, 경추 1, 2번, 후두하근 이런 데가 압통이 심하고 목뼈가 많이 틀었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것이 틀어지면 계속 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불면증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우두둑 하고 놓침을 놔가지고 이쪽 부분이 풀리게 되면 잠을
어느 순간 잘 자게 됩니다. 일자목이 C자 커브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목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교감신경이 이 경추 1번 위 안쪽에 뇌관에서 중뇌라든가 연수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틀어지면 역시나 여기서 벌써 또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추신경이지만 이제 막 헷갈리죠, 그죠?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말초신경계 막 헷갈리는데 중추신경은 간단합니다. 지팡이를 생각하세요. 지팡이. 중추신경은요, 뇌하고 이 척수, 뇌하고 이 척수만을 중추신경이라고 해요. 여기 털처럼 붙어있는 이 부위는 말초신경이지 중추신경이 아닙니다. 뇌와 척수, 이것이 꼭 지팡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지팡이? 예. 중추신경은 뭐다? 지팡이다. 그래서 자율신경 문제는 이 중추신경의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이 지팡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록색 요것들이 문제가 왔을 때 즉 말초신경에 문제가 왔을 때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팡이처럼 생긴 뇌와 척수가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말초신경이고 말초신경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감각이라든가 운동신경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처럼 이렇게 여기 붙어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중추신경, 말초신경, 자율신경. 아유 헷갈리죠? 저도 배꼽 배울 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 뇌하고 척수 붙여놓으면 지팡이죠? 지팡이 T자 모양의 지팡이는 중추신경계고 이 T자 모양을 뺀 나머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예, 여기서 나오는 신경들은 말초신경인데 체성신경계는 바로 우리가 흔히 허리 아플 때 느낄 수 있고 감각 못모할 때 느낄 수 있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을 말하고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자율신경은 이렇게 척추 따라서 이렇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자율신경절, 이렇게 교감신경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콩처럼 신경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척추 뒤에 있지 않고 우리 앞에 배 쪽에 이렇게 강낭콩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위에 거 아래 거 서로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것이 자율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중추신경은 T자처럼 뇌하고 척수, 그죠? 뇌하고 척수인데 우리가 그 뇌줄기라고 불리는 간뇌, 뇌간, 뇌간 여기 보면 중뇌하고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부교감신경이 나온다. 그래서 두개골과 경추 1번, 2번 이런 데가 좌우로 지그재그 목이 되면 이쪽이 나오는 여기 이제 대후두공이 압박되면서 이쪽이 불편해지면서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율신경은 말초신경이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자율신경은 말초신경이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와 여러 내장기관에 분포하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흉추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아까 신경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구슬처럼 이렇게 해서 위아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강하는 거죠. 한쪽이 신경이 끊겨도 나머지가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눈과 타액선, 기관, 심장, 간, 그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간이 안 좋을 때, 그죠? 척추를 봐야 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자꾸 부신이 안 좋아도 흉추 9번, 10번, 11번 이쪽을 봐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이 왔을 때 부신만 뭐 해당되는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해결이 덜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신 기능 저하가 온 곳에선 여기서 바로 교감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신에 문제가 왔다. 변비가 왔을 때도 또한 여기서 보시면 부교감신경계의 일부가 장으로 가고 교감신경계의 일부가 같이 또 작용을 하죠. 하나는 억제, 하나는 빨라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이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오장육부의 문제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효소만 먹지 말고, 그죠? 효소만 먹지 말고 척추를 바로 잡아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장육부 문제를 제가 항상 오장육부의 건강은 등 척추에 달려있더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냥 볼 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봐요. 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여기서 나오네 이렇게. 하나는 억제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가 등 척추의 모양이 있고 등 척추에서 나온 신경이 직접적으로 심장의 운동, 간의 운동,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을 때도, 그죠? 간염이 있을 때도, 그죠? 간약만 먹을 게 아니라 이 파란색 선 보세요. 이렇게 여기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간 기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쪽 기능이 떨어지고 척추가 틀어져서 이쪽 신경이 눌려 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위장, 장상피화생이 왔어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왔어요. 담적이 왔어요. 기능성 위장장애가 왔어요. 더부룩하고 가스차요. 여기도 보면 위장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뇌까지 가 있네. 그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뇌 위로 오잖아요. 위장으로. 위장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얘가 꿀럭꿀럭 움직일 수 있게 여기서부터 신경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파란색이 와 있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온 신경이 이렇게 가서 위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또 제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담낭이 안 좋고 부신 안 좋고 소화관 뭐 신장 안 좋을 때 여기만 찍고 여기만 죽도록 검사하지 척추를 보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분들한테. 의사분들이 한의학이 무슨 의학이냐, 그런 미신 무당이나 하는 짓이냐, 이거 여러분들 의사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허준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요. 황진의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의사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할 때는요, 척추는 눈곱만큼도 신경 안 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여기에 다 영향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 부위가 척추가 100% 틀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와 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도 신경 안 쓴다. 진료할 때 다 빼먹는다. 왜냐면 귀찮기도 하고 교정하는 거 의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우두둑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교정해주고 약을 썼을 때와 그냥 약만 먹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자, 신경은 즉 이렇게 오장육부를 지배한다. 그래서 천식이 있든 기관지염이 있든, 그죠? 이하선염이 있거나 눈 쪽에 문제가 오든 안압이 차든 녹내장이 있든, 그죠? 망막 변성이 있든 이런 척추의 기능,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의 기능을 왜 안 보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의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그림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다 밝혀놓고 실제 임상에서 환자 볼 때는 하나도 안 쓴다. 그리고 오히려 척추 얘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심각합니다. 자, 이거 의사분들도 다 나와서 설명해요. 방송에 나오면은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동공이 좁아지고 침 분비를 자극합니다. 심장을 천천히 실제 하면서 환자 치료할 때는 척추를 1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나마 척추를 볼 수 있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의사들도 나머지 이런 부분은 눈곱만큼도 치료에 응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로 가지고 저는 치료를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이 되지 않는 10점이 되지 않는 치료는 많이 아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소 안 될 때 약 먹고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났으니까 만족하죠. 또 재발하잖아요. 척추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척추 안 봐서. 간염 있는 것도 간염은 평생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척추부터 시작입니다. 당뇨 있는 분들 여기 척추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여러분. 일형 당뇨는 특히 이 척추와
100%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일형 당뇨는요, 이 척추뼈가 틀어지면서 췌장으로 하는 신경이 압박받으면서 여기서 문제 온 겁니다. 그런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약만 주구장창 먹고 주사를 계속 내 몸에 놔야 됩니다.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오면 척추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거기를 우두둑해서 풀어주는데, 일형 당뇨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췌장으로 가는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왜 그거를 이렇게 다 밝혀놓고 하나도 치료에 응용하지 않느냐? 신경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경이 눌리면은 이 오장육부가 그냥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약 먹으면 이 척추가 바르게 됩니까? 약 먹으면 이 척추 틀어진 게 풀리냐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이 중뇌와 연수, 이걸 뇌관이라고 합니다. 및 척수의 그 꼬리뼈 부분에서 2, 3, 4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관련해요. 방광이 안 좋은 분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방광이 수축함. 그러면 방광이 여기는 또 수축을 억제함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안 좋을 때 우리가 밤에 너무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넣고 나서 끝에 막 따끔거리고 난 또 방광염에 맨날 재발을 해요. 이런 사람들 척추를 봐야 되겠어요. 척추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말고 방광염에 좋은 염증 약만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봐야죠. 여기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이걸 하나도 응용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불쌍해요. 진짜 불쌍합니다. 그나마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상위 0.001% 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강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내장기관이 안 좋아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정을 우두둑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좀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위를 동시에 우두둑 하잖아요. 내가 심장이 아프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우두둑해지면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풀리면서 심장 기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두둑 하면서 뚝 할 때 이 압박된 것이 착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오더라도,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더라도 목부터 등 전체, 골반까지를 교정을 해줍니다. 저는 그게 진짜 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신경에 병이 난 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그죠? 신경이 실조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신경에 병 났네 그 말이잖아요. 인체의 질병과 건강에 신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여러분, 이 병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등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목 어깨가 아프지 않은가, 골반이 터져서 힘들지 않은가, 이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면 뭔지 감을 못 잡는단 말이죠. 이런 강의는 아마 전 세계 어디 강의를 들어도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의사는 전 세계에 저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신경의 문제로 온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목,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이 눌려서 병이 오는 것이 신경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막 저리고 땡기면 신경 눌렸다. 우리 흔히 그건 알잖아요. 그런데 어지러울 때, 그죠? 소화장애 있을 때, 담적 있을 때, 불면증, 불안증, 두통, 긴장감, 상열감, 상열하한 등의 증상도 신경의 문제, 즉 체형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어도 임상에 응용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죠? 결론 미리 내리자면 내장 질환도 신경병이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 디스크도 신경병, 허리 디스크도 신경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위가 아프고 간에 문제가 오고 폐가 안 좋고 협심증이 있고 부정맥이 이것도 있는 것도 전부 다 신경병이라는 거죠. 즉 신경병은 척추가 틀어지면서 그 신경을 눌러서 압박해서 생긴 병이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척추의 변형, 구조가 틀어지면 내 몸이 즉 뼈와 근육이 비틀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뼈와 근육 사이로 지나가는 말초신경이 눌리면서 압박되고 신경장애 증상이 초래되고 그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율신경 실조증 있을 때 정신병원 가가지고 신경과 가지고 정신과 약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체형부터 잡으시라고요. 특히 경추, 두개골 그 관절 부위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울증, 불안증, 조울증, 외련증 이런 정신질환 ADHD마저도 제가 방금 말한 그 부위들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우두둑 교정과 목 교정이겠죠. 도침을 통해서 그 부위를 풀어주는 것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임상도 결과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수십 년간 고생하고 정말 죽고 싶다고 하시는 우울증 같은 것도 너무 잘 낫습니다. 네, 너무 잘 나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후에 오시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해부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드디어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좀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말씀을 최근에도 들었어요. 네, 최근에도 우울증 환자한테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여러 명한테 진짜로 여기 와서도 10명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자, 약이나 주사만으로 증상 호전이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 먹는 거 제가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심하신 분들은 때로는 양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점 만점에 10점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을 드시면서라도 교정도 하시고 그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나오는 그 부위를 압박을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이나 주사만으로 증상 호전이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이 실조되면 특히 소화장애가 발생하여 살이 마르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한약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처음 설명할 때 처음에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처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뒤로 뺐습니다. 이제 설명을 웬만큼 했으니까요. 자,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일 때 활성화가 되는데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즉 누가 칼 들고 저를 쫓아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말 때는 피가 막 팍 돌죠. 그래서 빨리 뛸 수 있게 만들어지죠. 호흡이 거칠어지죠. 놀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숨을 헐떡헐떡 하게 됩니다. 손발 땀이 쫙 나죠. 긴장돼가지고. 그죠? 놀래서 눈이 커지고. 그죠? 혈당 높여서 이 당을 이용해서 근육이 운동할 수 있게 하고, 그때는 소화시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은 이미 다른 의사분들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뒤로 빠진 거예요. 자, 안정 상황에서는 혈압, 심박, 호흡이 안정이 되고 소화가 이제 비롯되기 시작하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 호르몬 분비, 호흡, 소화, 배설은 뇌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뇌의 지시도 일부 있지만 자율신경이 이렇게 지휘한다.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자율신경계.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죠? 자, 부교감신경은 여기서 나오고 이쪽 꼬리뼈 쪽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흉추 1번부터 요추 한 3번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것들이 이렇게 길항작용, 길항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추고 또는 그 반대 이 역할을 해서 인체에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경추 1번 두개골 속의 공간이 틀어지고 좁아지면서 부교감신경이 압박된다. 여기서. 그쵸? 자,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브레인 포그 얘기할 때도 이쪽에 문제가 오면 여기서 올라온 뇌신경이, 그죠?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쪽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뇌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1차적으로 혈액량이 줄죠. 두피나 뇌로의 신경 전달도 줄면서 뇌로의 혈액순환이 다 망가진다. 그래서 이쪽에 경추 1번이 휙 틀어지면은
이 아구가 안 맞으면서 이 안쪽에서는 뇌와 척수가 자극을 받고 또 밖에 있는 이 두피로 가는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고 이 추골동맥 앞에 있는 경동맥까지 틀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적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증에서도 이쪽이 이제 부교감 신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여기서 중뇌와 연수에서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데 그것이 압박되면서 문제가 오고, 그쵸? 여기 있는 요것이 빠져나올 때 문제가 되면서 이제 머리도 멍해지고 그냥 엉망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분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이분도 지금 목 이렇게 손 대고 엎드렸을 때 이 부위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띠처럼 이만하게 지금 이렇게 띠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띠는 벌써 목의 C자 커브가 깨지면서 일자목이 된다거나 이럴 때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경추 2번, 3번이 뒤로 좀 밀렸다. 이렇게 보셔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목은 항상 뇌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분은 지금 보시면 이게 딱 고개 살짝 드니까 어머니 고개 살짝만 들어보세요. 벌써 여기 딱 띠가 이런 띠가 보인단 말이죠. 이런 띠가 생기면 안 돼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C자 커브를 잘 생길 수 있게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뇌와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추 2, 3번이 튀어나오면서 이 사이로 지나가는 척수가 눌리면 자꾸 뇌에 자극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이 옆에 있는 추골동맥이라든가 앞에 있는 경동맥이 이 심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피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머리 뒤쪽 3분의 1과 앞쪽 3분의 1을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피가 제대로 못 가니까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제 경도인지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분께는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보건소 가서 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 자체는 이제 나이가 70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좀 걱정이 되고 우려서라도 반드시 보건소 가셔가지고 거기 치매 그 진단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꼭 좀 검사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이런 목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목을 정상 컵으로 C자 컵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이제 치료가 들어가겠죠. 반드시 우두둑 교정과 함께 도침을 써야 됩니다. 자, 이분도 잘 보셨죠? 그래서 틀어진 경추, 어긋난 두개골과의 관절이 자율신경 실조를 유발한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경추 1번하고 두개골하고 이렇게 있을 때 뇌와 척수, 여기서 이렇게 뇌가 있고 척수가 빠져나오는데 이게 휙 틀어지면 문제를 일으킨다. 보통 경추 1, 2번이 1, 3번이 많은 분들이 이쪽, 즉 목뼈가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놈이 옆으로 특히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특히 한 85% 정도가 목이 대부분 이쪽으로 틀어졌어요. 거의 다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틀어지면서 위 두개골과 여기가 아구가 일단 안 맞아지죠.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척수의 척수 이게 이 하얀 살이 이게 이제 뇌잖아요. 이 부위가 탁 틀어지면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럼 계속 뇌 쪽으로 이제 신경 자극되고 방금 그분처럼 치매가 올 수도 있죠. 뇌로 가는 혈액이 적어지고 뇌 신경이 자극받기 때문에 또 이것이 불면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뇌전증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감신경의 이 뇌 쪽 부분을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부교감신경이 여기서 눌려버리면 부교감신경이 해야 될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교감신경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혈압, 심박수, 호흡 안정화가 안 되게 되겠죠. 또 부교감신경이 딱 활성화됐을 때 얘가 기량작용으로 가서 그걸 딱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교감신경이 막 활발해지면은 심장 막 벌렁벌렁 뛰고 혈압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이 그럴 때 일을 못 해주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빈맥이 막 심해지고 심장 벌렁거리고 막 호흡 곤란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그런 것인데 바로 이런 문제가 와서 이분처럼 이런 문제가 와서 목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그것이 그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분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런 원리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심장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열이 올라오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우리가 일단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일단 목에서 틀어져 가지고 일을 못하면 일단 심박수를 안정화를 못 시키잖아요. 예, 그 문제 하나가 발생하는데 더구나 교감 신경은 심박수를 막 증가시킨단 말이죠. 그죠? 교감 신경만 활동하고 쫙 올라가서 벌렁벌렁 하는데 부교감은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호흡까지 막 깊은 숨이 안 되고 그죠? 들 숨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러면서 문제가 오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일을 못하면 교감 신경이 난리를 칩니다. 여기 심장 보시면 억지하고 촉진하게 돼 있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 막 촉진이 됐어요. 그럴 때 얘가 제대로 작정을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야 얌전히 가만히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니까 교감 신경은 막 작동하고 얘는 못하기 때문에 심장이 죽을 듯이 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 가지신 분들 목 교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그 공부하신 겁니다. 당연히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경추뼈 1번에서 시작합니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목아파 10강 경추와 자율신경 실조증 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경기도 성남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를 모르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최근에 알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한의원을 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성남 단대 오거리역 3번 출구 쪽에 한의원을 오픈해서 지금 화수 토일 주 4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앞으로 강의 때마다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봤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오늘 또 오신 분이 그 말씀 하셔가지고 영상 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보면은 찾아오는 길이랑 이렇게 전화번호랑 예약번호랑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더보기란을 한번 꼭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